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아는 가장 상징적인 K-드라마 TV 캐릭터 시빈이란 제목의 미국 연예 매체 콜라이더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의 1위에 오른 드라마의 미국 영어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예 매체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버라이어티, 콜라이더, 스크린랜트 등이 있는데 이 매체들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K-드라마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있고 저는 끝없이 그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 매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매체인 뉴욕타임즈, 타임즈, 포브스, LA타임즈 등에서도 K-드라마 소식을 끝없이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K-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 주류에 위치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나라 시청자가 생각하는 K-드라마 최고의 캐릭터와 해외 시청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캐릭터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시청자는 넷플릭스 이전에 나온 K-드라마 캐릭터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고 해외 시청자들은 넷플릭스 이후의 K-드라마 캐릭터를 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K-드라마 최고의 캐릭터를 꼽으라고 하면 과거 여명의 눈동자의 최대치 역이나 추노의 대길, 선동여왕의 미실, 대장금의 장금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글로벌 OTT에 출연한 K-드라마 캐릭터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순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K-드라마 전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고 가장 로맨틱하며 가장 짜릿한 작품들, 그리고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상징적인 드라마들의 특정 캐릭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캐릭터들이 우리가 계속 시청하게 만드는 이유이고 K-드라마는 종종 앙상블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여러 캐릭터에 공감하고 애정을 갖기 쉽습니다. 어떤 장르의 K-드라마를 좋아하든 각 드라마에는 다른 드라마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불사의 신이든 경제적으로 파탄한 인간이든 초강력 소녀든 복수심에 불타는 여성이든 이 캐릭터들은 기억에 남고 그들의 K-드라마가 속한 장르를 대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인지도를 말한다면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가장 상징적인 K-드라마 캐릭터 10명을 소개합니다. 10위 이태원 클래스 박세로이. 2020년대 가장 잘 알려진 K-드라마 영웅 중 한 명은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입니다. 박세로이는 반항, 원칙, 고집을 대표하기로 유명하며 체계적 부당함에 맞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력을 줍니다. 그와 그의 잡다한 동료들은 모두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맞선 투쟁을 대표하지만 세로이는 너무나 상징적인 역할이라 박서준이 마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세로이를 고등학교부터 성인으로 이끌며 고등학교 시절 그는 영향력 있는 장가그룹 CEO에게 반항하면서 인생이 크게 뒤틀리고 결국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투옥으로 이어집니다. 출소 후 그는 가족을 망친 기업을 무너뜨리고 복수하려 이태원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세로이는 새로운 부적응자와 외부인 가족을 형성하며 리더십, 타협, 감정적으로 개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멜로드라마가 있는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공감 가고 꽤 현실적입니다. 9위 힘센 여자 도봉순. 힘센 여자 도봉순에는 도봉순이라는 조용한 여성이 등장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엄청난 신체적 힘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도봉순은 기대를 깨고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과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독특하게 결합해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는 그녀가 강인함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며 그녀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도봉순은 여성 역량 강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힘센 여자 도봉순은 가족 여성들을 통해 전해진 힘인 봉순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며 사회적 기대에 비해 너무 강해 보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독특한 CEO 안민혁의 경호원이 되면서 바뀌고 동네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납니다. 도봉순은 로맨스, 강인함, 자기 발견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매우 공감할 수 있는 특성을 드러냅니다. 8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확한 말투, 고래 은유, 회전문에 대한 집착으로 기억합니다.
고압적인 법조계를 헤쳐나가는 자폐 변호사로서 그녀는 신경 다양성 대표성을 주류 K-드라마에 사력있게 도입한 점에서 돋보입니다. 우영우의 상징적인 지위는 그녀를 뛰어나고 감성적인 인물로 묘사하여 시청자들이 외부인으로 관찰하기보다는 그녀와 연결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사진 기억력과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신인 변호사 우영우가 서울 최고의 로펌에 취직하는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자폐증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 사건은 그녀의 인간 행동, 윤리, 정의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동시에 동료들도 자신의 편견에 맞서도록 자극합니다. 일 외에도 이야기는 우영우의 개인적 성장, 우정, 로맨스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가 공간과 독립을 주장할 기회를 줍니다. 7위 힐러, 서정후. 힐러는 역대 가장 인기 있는 K-드라마 중 하나로 처음에는 단순히 힐러로 알려진 캐릭터로 지창욱이 출연합니다. 힐러는 궁극적으로 완벽한 외로운 작전원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비롭고 고도로 숙련되었으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물입니다. 그는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현대 액션 로맨스 영웅의 전형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으며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힐러는 마음과 영혼이 완벽한 스릴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힐러는 주인공인 서정호를 따라가는데 그는 엄격한 개인 규칙을 지키며 불법 일을 수행하는 야간 배달원입니다. 그의 삶은 기자 최신영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바뀌고 두 사람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정치 음모 수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줍은 인턴으로 변장한 힐러는 여러 신분을 조율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냅니다. 이야기는 액션, 로맨스, 정치적 음모가 어우러지며 힐러의 캐릭터 아크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고립되지 않는 사람들 곁에 머무르는 여정으로 발전합니다. 6위 더 글로리 문동은. 더 글로리는 2022년에 방영된 작품임에도 꽤 신선한 K-드라마이지만 주인공 문동은은 이미 K-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복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결단력, 집중력, 진지함을 상징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어 더 어둡고 심리적으로 기반을 둔 새로운 주인공들의 물결을 대표합니다. 동우는 무제한 잔혹함, 학대, 악의 결과를 구현하며 오랜 계획의 복수를 생존수단으로 묘사하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더 글로리는 극심한 학교 괴롭힘으로 인생이 파괴된 여성 문동은을 따라갑니다. 수십 년간 집을 떠나 살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그녀는 학대자들의 삶에 다시 들어와 그들의 사회적, 직업적, 정서적 삶을 파괴하려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더 글로리는 그녀의 정의 추구를 따라가며 고통, 공모, 치유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고위층이 무시하는 학교 폭력을 냉혹하게 묘사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5위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고하진, 해수. 고하진 즉 해수는 K-드라마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여주인공 중 한 명으로 주로 보보 경심녀에서의 비극적인 캐릭터 아크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2010년대의 아이콘인 이유는 아이유 때문에 아이유가 다른 어떤 배우들도 이룰 수 없는 부드러움과 선함을 부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한 잔혹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상주의자이자 끈질긴 낭만주의자로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진 해수의 비극은 보보 경심녀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시청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많은 팬들이 이 드라마를 역대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는 고려 왕조로 시간여행을 하며 궁녀 해수의 몸에 들어가는 현대 여성 고하진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왕실의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여러 왕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특히 정서적 상처가 있는 왕수와 그렇습니다. 왕수에게 공감하지만 해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혈통과 순수한 명성의 중요한 세상에서 생존의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해수의 비극적인 이야기 전개는 그녀를 더욱 호감가고 상징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달의 연인은 역대 가장 슬픈 K-드라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4위 빈센조 카사노. 빈센조는 지난 5년간 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캐릭터 중 하나로 이 범죄 드라마에 대한 추천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빈센조 카사노로 그는 이탈리아 마피아에 완벽하게 차려입은 인물로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빈센조 역을 맡은 송중기는 매력, 잔혹함, 어두운 유머를 자연스럽게 결합해 오직 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K드라마에서 드문 반영웅을 선사합니다. 빈센조는 도덕적 회색지를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관객을 응원하게 만듭니다. 빈센조는 주인공 빈센조 카사노를 따라가는데 그는 한국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이자 해결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있고 마피아 보스가 죽은 후 빈센조는 한국으로 돌아와 세입자들이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건물 기초 아래에 숨겨진 금을 발견합니다. 빈센조는 처음에는 그들을 이용하려 하지만 나중에는 부패한 대기업과 충돌하는 두려움 없는 변호사를 포함해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빈센조는 법이 실패하는 곳에서 마피아 전술을 사용해 정의를 실현하지만 이 드라마는 소속감, 정체성, 도덕, 충성심을 탐구합니다. 3위 사랑의 불시착 윤세리 리정혁. 사랑의 불시착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로맨틱 K드라마이며 주인공 윤세리와 리정혁은 국내외 관객들 사이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커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자신감, 현대적인 여성스러움 그리고 연약함을 구현합니다. 리데이는 의무감, 용기, 기사도를 구현합니다. 그들의 조합은 독특하고 감동적이어서 한 캐릭터가 추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동등하게 싸우는 커플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재벌 상속녀 윤세리가 우연히 패러글라이드로 북한에 착륙하는 이야기를 다루며 그곳에서 냉철한 군 대위 리정혁을 만납니다. 리데이는 낯선 땅에 고립된 세리가 집에 숨도록 돕고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신뢰와 소통을 시험하고 그의 충성심과 현상 유지에 대한 의문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들의 감정적 여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따라가며 공동체, 희생,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매우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작품이며 이 작품에서 두 캐릭터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위 도깨비 김신. 도깨비는 종종 역대 최고의 K드라마로 평가받는데 이는 패션, 배경, 촬영, 음악, 분위기를 줄거리 속에 혁신적으로 접목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신 혹은 그냥 도깨비는 K드라마에서 시각적, 감성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패션이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강조하기 때문에 김신은 긴 코트를 입고 삶을 따라가며 우울함과 외로움을 구현합니다. 이 역할 덕분에 공인은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멋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도깨비는 불멸의 저주를 받은 고려군 장군 김신을 따라가며 그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영혼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여성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가 지은탁을 만나고 그녀가 자신의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게 됩니다. 도깨비는 사랑, 우정,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이러한 주제를 유머와 더 무거운 실존적이며 철학적인 요소들로 균형을 이룹니다. 1위 오징어게임 성기훈. 오징어게임은 아마도 상업적으로 전 세계를 돌며 골든글로브와 에미상을 수상하고 자본주의의 맞선 싸움의 상징이 된 최초의 K드라마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영웅들과 달리 기훈은 결점이 있고 감정적으로 산만하지만 그래도 매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정재는 수많은 훌륭한 영화, 드라마를 가진 베테랑 배우이지만 기훈 역을 연기하는 데 쏟은 헌신은 그의 역할에서 가장 좋은 의미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하철에서 수상한 남자를 만난 후 치명적인 경쟁에 참여하는 기훈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런 면에서 로튼토마토에서 의미 있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해외 평론가들에게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인기 시리즈의 마지막 장이 시즌2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말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한 작품에 긴박감 넘치고 충격적인 결말을 선사한다고 말합니다. 팬들이 시즌2를 위해 3년을 기다린 후 오징어 게임이 6개월 만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반 평론가들은 이번 편이 훌륭한 마무리라고 평합니다. 이 대중문화 현상은 리얼리티쇼 스핀오프를 낳았고 원작과 연계된 미국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국 이 시리즈는 풍자적이고 폭력적인 설정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놀라운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직도 넷플릭스에서 꼭 봐야 할 작품 중 하나일까요? 영국 언론 덱스터의 카메론 프루는 시즌3 이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제작한 역대 최고의 TV쇼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토틀필름 몰리 에드워즈는 이렇게 답합니다. 황 감독과 그의 놀라운 출연진은 역대 최고의 넷플릭스 쇼 중 하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역대 최고의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IGN 무비의 셰넌 밀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도 흠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오징어 게임을 히트작으로 만든 긴장감과 영화적 완성도를 제공합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닐콜스는 결국 오징어 게임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전보다 더 전통적인 액션 스릴러로 변했다는 인상도 남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의 엔지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이자 다행히도 마지막인 오징어 게임 시즌을 통해 기훈이 첫 승리 이후 저주받은 섬을 영원히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훈처럼 그 저주받은 섬을 영원히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덱스터의 카메론 프루는 시즌1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즌2는 더 훌륭했습니다. 시즌3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최고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칼케는 오징어 게임 시즌2에 크게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시즌인 이번 시즌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맘스케이크의 테사 스미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실망스러웠던 시즌2 이후 마지막 에피소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마지막 시즌으로 시즌1 후반부의 처절한 비통함을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그 자체로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에드 파워는 뜬금없이 튀어나온 첫 시즌에 도대체 뭐 보고 있는 거지라는 벅찬 감동을 다시는 재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즌은 만족스러운 마무리입니다. 피 묻은 리본으로 멋지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더랩의 윌리엄 굿맨은 황동혁은 초반에 기운을 적극적으로 사이드 아웃시켜 조현진에 집중합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결정으로 후반 라운드 경기에 승패가 갈리는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효과는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절망감을 불어넣습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닐콜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는 지하 토너먼트에 대한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 토너먼트에서는 많은 참가자가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소개하는 것은 완전히 엉뚱합니다. 토틀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게임에서 신생아가 등장하는 현실은 이 드라마가 능숙하게 묘사하는 디스토피아적 악몽을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닐콜스는 첫 번째 시즌 이후로 뭔가 잃어버린 게 있나요? 풍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는 어땠나요? 맘스기계 테사 스미스는 오징어 게임의 가장 재밌는 부분 중 하나는 실제 게임이며 마지막 시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에드 파워는 세 번째 시즌 도전 과제는 시리즈 1의 만화적 잔혹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프로덕션 디자인 최경선은 시즌3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게임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어린 시절의 엉뚱함과 끊임없는 잔혹함이 뒤섞인 가장 불안한 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덱스터의 카메론 퓨는 경기의 연출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는 TV에서 가장 몰입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니콜스는 그 어떤 것도 첫 번째 시즌의 도전 과제만큼 잘 생각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은 결말을 향해 뻗어나가는 더 방대한 스토리에 추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연기가 있었나요? 디사이드의 맥인 오키프는 이정재가 이번 시즌과 오징어 게임 전체 방영 기간 동안 이룬 성과는 역대 최고의 TV 공연 중 하나입니다. 토탈필름의 몰리 에드워즈는 저는 새 시즌 동안 2회 연기를 칭찬하기에 부족합니다. 캐릭터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도전이며 그가 그 역할을 아주 쉽게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덱스터의 캐메론 프루는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면에 나서는 임시완의 이명기입니다.
이번 시즌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까요? 맘스 키키의 테사 스미스는 시청자들은 분명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반전과 충격적인 결정들이 펼쳐집니다. 덱스터의 캐메런 프루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죽음들이 몇 건 있습니다. 더 랩의 윌리엄 굿맨은 시즌 1에서 구슬치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시즌 3 초반 에피소드는 그보다 훨씬 더 짜릿한 결과를 보여주며 정말 가슴 아픈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탈 필름의 몰리 에즈워즈는 마블스에서 심장이 칼이 꽂힌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세요? 다시 그 기분을 느낄 준비를 하세요. 더 끔찍할 거예요. 결말이 충격적인가요? 할리우드 리포터의 엔지하는 창작자 황동혁은 아직도 몇 가지 더 끔찍한 속임수를 숨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칼을 휘두르는 마지막 잔혹한 기술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았을 때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가디언의 레베카 니콜스는 이 모든 일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젠장이고 정말 놀라운 순간이 담겨 있어서 편집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못할 만큼 큰 돈을 걸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아이유스의 에밀리 와킨스는 결말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과제는 윤리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사례 연구로 교과서에 바로 실릴 만한다는 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위에 여러 K-드라마 캐릭터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K-드라마 최고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